꼴았어. 아주 못돼 처먹었네. 너무 시원하다. 눈물 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우는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넷플릭스 시리즈가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참교육이라는 시리즈인데, 이제 최근에 교권 보호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분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가 그런 국민적인 어떤 분노와 그 해소를 하겠다는 염원 이런 걸 담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되게 재밌다고 추천을 많이 받아서 저도 뭐 보려고 일부러 시간을 좀 빼놨거든요. 시리즈가 지금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하고 1화를 같이 보고 얘기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1화를 보고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독님이 되게 굵직굵직한 드라마 많이 하셨더라고요. 오, 기대돼. 오, 경찰이 왔네요. 학교 가서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나 승질난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진짜. 김무열이 멋있게 등장했네요. 그렇지, 반말하면 안 되지. 어우. 요즘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찍잖아요. 저 구도 너무 웃긴다. 사람들이 다 이 첫 장면에서 저래도 돼? 이러면서 되게 통쾌했겠다. 뭔가 약간 권선징악 같은, 상대가 학생이긴 하지만 너무 싫다. 울기 일보 직전이야. 저 표정 봐 진짜. 저 엎드려 뻗쳐볼까. 무섭다. 공포는 경험으로 생긴대. 꿇었어. 너무 시원하다. 어머! 못된 거 봐. 네가 엎지른 거니까 네가 치워. 이 각도가 너무 웃기다. 선생은 선생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죽게 자란 친구구나. What? 아주 못돼 처먹었네. 1화부터 이제 아버님이 나서네요. 어떤 의미냐? 너무 멋있다. 어른한테 얘기하라는 말이 너무 멋있네요. 속이 깊어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구나. 부모님 바쁘신데 뭐 얘기할 수도 없을 수 있지. 근데 눈물 날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 진짜 막 학폭 사건에 같이 오시는 부모님들 보면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것도 신경 못 쓰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할 건 말해야 돼요. 너무 심한 건 말해야지. 진짜 화나. 아들이 뭘 선을 넘어요? 국민들 비난? 그럼 자식을 좀 제대로 키우라고 뭐든 한다고 하면 약간 그 아빠의 그 아들을 갖다 뭔가 감독님이 각 잡고 만드셨구나 진짜. 이제 얘가 또 전따가 돼? 아니 없애야지 전따를. 이런 그래 맞아.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 참교육 영상 함께 1화 우리 시청을 해봤는데요. 정말 약간 굉장히 사이다 같은 느낌? 예전에 김혜수 배우님이 나오셨던 소년심판 드라마도 제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 드라마가 좀 생각이 나는데 너무 현실이 암울하고 좀 팍팍하고 너무 학교에서 일어나는 피해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시원한 해소를 위해서 만든 드라마 같아요. 특히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장관과 그 희생당한 선생님이 어떤 관계였냐 이런 것도 좀 궁금증을 갖게 하는데요. 내용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좀 잘려 있는 것 같아서 편하게 보시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은 드라마네요. 제가 조금 영상을 보면서 생각나는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 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 사무실도 학폭 사건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학폭하면 이제 일반인 분들도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조심을 되게 많이 할 정도로 아이 있으신 분들은 학폭 사건이 되게 흔해졌죠. 저도 이제 학폭위원으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데 가보면 진짜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 사건들이 다 들어와요. 이 증거도 없는 사건들까지 학폭에 들어올 정도로 막 굉장히 선생님들도 좀 피곤하시겠다 싶은 것들도 있고 아이들을 들어오라고 해서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이제 앉혀놓고 보면 사실 이게 막 위원회까지 열어야 될 일인가? 라고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도 꽤 많거든요. 굉장히 아이들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뭐 학폭이 열리기도 하고 뭐 좀 그 경중에 중한 사건들도 있지만 좀 약간 이게 위원회까지 열어야 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일들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서 좀 저도 되게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축소하거나 막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막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아닌데 제 말은 학폭이 많이 남발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솔직히 학폭에서 정말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건들도 많고 그런 사건들은 정말 피해 구제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막상 보면은 양쪽 다 조치 없음으로 끝나게 되는 학폭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조사 부분에서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과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고 좀 남발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필드에 가면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폭력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학폭은 이제 학폭 예방법이 있어요. 학폭 예방법이 있어서 학교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이제 뭐 상해, 폭행, 이제 목록들이 막 쫙 있는데 어쨌든 그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것을 학교폭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의 종류에 따라서 학교에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리죠.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이제 저처럼 변호사 위원이 들어갈 때도 있고 학부모님들, 뭐 경찰관 분이 들어오실 때도 있고 다 등등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심의를 거쳐서 조치를 각각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보면 만약에 이 조치라는 게 그날 이제 위원회가 끝나면 그날 이제 정하거든요. 거수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의견을 내고 싶으면 저는 좀 일찍 의견을 제출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변호인 의견서를 좀 준비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갈수록 이제 소년 사건에 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변호사들도 많이 인볼브 되고 있기 때문에 의견서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여러 방면에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동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엔 좀 미리 내시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피해 학생에 대한 그 조치들도 규정이 되어 있고 뭐 심리 상담, 뭐 치료, 비용 지원 이런 부분들도 정해져 있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1호에서 9호까지 가장 낮은 서면 사과부터 9호는 퇴학 처분까지 정해져 있죠. 생기부 기재 이 부분이 제일 사람들이 예민한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특히 이제 뭐 예체능 친구들은 사실 더욱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생기부 기재가 갈수록 학폭에 대한 비중이 커져서 이제는 점점 이제 연장이 되고 있고 대학 입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되는데 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졸업이 지난 후 몇 년 이제 기간을 거친 후에 삭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 보면은 그 학폭 조치가 그 사이트에 게시가 되고 피해 학생의 용서가 있기 전까지는 삭제가 안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임의적으로 좀 이제 허구적인 부분이 들어간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되게 저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어떤 학생, 이제 미성년자라는 부분이 앞으로 또 미래가 있는 친구들이고 이게 어떤 전과처럼 이제 남는 부분을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생기부에 계속 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영구적으로 그 박제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학교폭력 조치는 이제 단순한 징계라기보다는 학생의 진학이나 어떤 미래에 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중요한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뭐 절차적 하자나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은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 다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권 침해 관련된 이슈가 또 이제 드러났는데요. 교권 침해는 이제 교원지휘법이라는 부분에서 정의가 되고 있어요. 어떤 범죄 행위에 해당하거나 뭐 아니면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권 침해라고 합니다. 정의합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이제 교원분들은 학교 측에 조치를 요청하실 수가 있고요. 학교장이 스스로 교권 침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 사례들로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막 패러디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부모가 교사한테 뭐 폭행을 한다거나 폭언을 한다거나 부당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실제로 교권 침해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겹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요. 이제 교사분들도 법의 보호를 받는 시민이기 때문에 이제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또 이제 교권지휘법상 보호조치 등 다양한 조치들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스포긴 한데 마지막에 그 정의가 구현돼서 그 학생들이 뭐 긴급 체포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려나 이제 소년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소년법은 이제 형법과 조금 다르게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 교화랑 선도를 목적으로 좀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소년 보호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년 보호 사건도 이제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보호처분이 형사처벌과 다른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형사처벌은 심지어 뭐 벌금이 심지어 적더라도 굉장히 적어도 전과로 남잖아요. 근데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년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소년이라는 건 어쨌든 뭐 성년에 가까운 나이가 됐을지언정 그래도 여전히 미래가 있고 여전히 다른 기회를 부여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이 이제 고소를 당하거나 인지가 되어서 수사가 개시가 되면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제가 말씀드린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소년보호 사건은 말씀드렸다시피 전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 내려져도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가 안 돼서 민사손해배상을 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 처분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좀 이렇게 그에 맞는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할 수도 있을 텐데 피해자가 물어봐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안 알려줍니다.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게 개인정보고 학생의 그 전과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막 알려줄 의무나 뭐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피해자도 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좀 나고요. 항상 그러면 소년은 소년보호사건만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고 또 죄질이 너무 무거워서 보호 처분만으로는 조금 어렵겠다라고 하면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소년 보호 사건이 되는 순간 교화랑 선도 중심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소년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 같은 행위를 한 소년이어도 이제 나이라든지 죄질이라든지 또 이제 재범 위험성 등 정말 다양한 소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정말 막 소년원에 밥 먹듯이 들락날락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전혀 어쨌든 다른 절차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소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고 주목하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참교육을 통해서 또 제가 떠올랐던 주제들, 우리 학폭, 그리고 교권, 그 소년보호 사건과 소년 형사 사건의 이제 진행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우리 왜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외국 속담도 있잖아요. 이 자녀가 있으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어도 교육이 정말 나라의 근간이 되고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이제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이 자라나는 거니까 미성년자들과 관련이 있던 없던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교육 현장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처럼 선생은 선생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좀 이제 올바르고 바른 교육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 드라마가 정말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너의 아이, 나의 아이 가릴 것 없이 정말 모든 아이들과 모든 선생님들을 다 같이 지킬 수 있도록 좀 이제 법률적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영상들을 통해서 습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학폭, 교권 침해, 그리고 이제 뭐 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으로 인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1화를 함께 리뷰해 봤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